존경하는 박선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파괴 연관성이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안보하고 경제. 네. 예를 들면 반도체 3나노 이상을 개발할 수 있는 나라가 세계를 제패한다든지 5G, 6G로 개발할 수 있는 나라가 안보에서도 우위에 선다 뭐 이런 말도 있고요. 그래서 경제력이 안보에 건 당연하지만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총리의 대통령님만의 고유 권한이었고 총리의 임무는 경제나 내치다 이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경제와 안보의 밀접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대통령님과 총리님과 같이 대화하시고 다뤄야 될 의제의 폭과 깊이가 갈수록 깊어지고 커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경제와 이제 그 평화의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자면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를 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이 휴전하기로 했다. 그래서 마침내 오늘 코스피 지수가 지금 시각 정도에 3,096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이 집무를 시작한 이후에 전 세계가 혼란에 빠지는 이 와중에도 갑자기 세계 4대의 화약고 중에 하나였던 이 한국이 내지는 한반도가 가장 평화로운 국가, 가장 군사적 긴장도가 낮은 국가로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이만큼 대통령과 대통령이 추구하는 안보 정책이 매우 그 평화에 직결되어 있으며 이 평화는 곧 경제와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을 잘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평화 안보 정책을 총리께서 경제와 안보 평화로 제대로 뒷받침하셔야 될 임무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하나는 대통령님과의 주례 회동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윤석열과 한덕수 총리 관계에서 한덕수 총리가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과 주례 회동을 하느냐라고 질문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잘 못하시더라고요. 답변을. 대통령 출근 시간도 불투명한데 총리와 대통령의 정례적인 회동과 정책에 심도 있는 토의가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대체로 그러나 그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총리와 대통령이 월요일 점심 오찬을 같이 하면서 매주에 국무조정실장을 대동하고 총리는 또 대통령은 비서실장을 이제 배석시킴으로써 원래 주례 회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례 회동 월요일에 주례 회동을 위해서 일요일 저녁에 당시에는 당정청 고위 회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총리실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당의 정책위의장 대표 그리고 청와대에서 비서실장과 정책실장이 참여하는 고위 당정청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 운영 체계를 사실상 다시 복원해서 국정의 안정화 그리고 정책 결정의 신속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그 문제의 포착의 식별을 제대로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총리가 되시면 대통령과 당과 어떠한 협력 구조로 국정을 이끌어 가실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우리 정치사에서 당정 일치라고 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김대중 대통령께서 현직 대통령이면서 총재를 겸했던 시절에 총재 비서실장을 하면서 당시 청와대에 왔다 갔다 하면서 공간도 갖고 회의에 배석해 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당정 분리 체제로 넘어왔습니다. 근데 중대한 변화가 생긴 것이 민주당은 세계 최고 수준의 당원 주권, 당원 참여 정당이 되어서 어찌 보면 그 정당에서 대통령과 내각과 이렇게 배출하는 그러한 구조가 되어서 과거보다는 훨씬 더 당정이 협력이 강화되는 시기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 정신을 반영하는 틀에서 대통령님께서도 당선 후 굉장히 빠른 시기에 과거보다는 거의 빛의 속도로 과거 당의 1, 2기 지도부를 초대해서 식사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야 간의 만남도 굉장히 빨랐습니다. 그래서 첫째, 큰 틀에서는 당정이 하나다라는 마음으로 국정의 일치를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형식적으로 주례회동이라는 형식이 존재하고 또 앞으로 해야 한다면 아마도 그것은 대통령님께서 그렇게 주도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간의 경험이라든가 대통령님의 스타일을 볼 때 또 제가 대통령님과 함께 합을 맞추고 일해왔던 경험을 볼 때 형식적인 주례회동도 의미가 있겠지만 보다 수시로 저희들이 여러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 더 의미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대독 총리가 아니고 실제로 일하고 대통령과 호흡을 맞추면서 국정에 한 몸이 돼서 나라를 잘 발전시켜 가시기 바라겠는데요. 그 아까 저기 오기영 의원 질문도 있었습니다만 지난 내란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그 계엄 관련 국무회의에 8명이 참석을 했었고 거기에 총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총리는 11시 되기 전에 대통령실에서 나와서 총리실로 갔다. 그리고 총리실에서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서 관련 회의를 개최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당시에 그 총리가 대통령실에서 돌아와서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서 총리실에서 어떠한 회의가 있었는지를 적어도 이 자체 감사 차원에서라도 바로 잡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헌법에 나와 있는 총리를 거쳐서 계엄을 건의하고 선포할 수 있는 과정에서 총리가 위상이 애매해지고 해야 할 일을 못할 수도 있고 해서는 안 될 일에 연루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란 과정에 대한 가끔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일제 때 수십 년에 걸쳐서 양심과 지조를 지키긴 참 어려웠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계속 애국하고 그 지조를 지키기가 어려웠는데 그때의 독립지사들이 얼마나 어렵게 버티셨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계엄 과정을 보면서 계엄 때도 유사한 생각을 했습니다. 계엄 때 높은 자리에 있던 분들이 불가피하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라고 변명하는 것을 양해해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놓고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우리 헌법과 법률에 계엄 또는 내란과 관련해서 부하수행의 죄라는 특별한 죄를 둔 이유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그만큼 노블레스 오블리제의 정신에 따라서 책임감도 강해야 되고 할 때 그 명확하게 자기 직을 걸고 할 일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적당히 넘어가는 것은 그 자체가 사실상 내란에 동조하는 것이다라는 어떤 깊은 생각의 반영으로 그 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적어도 고위직에 최고위직에 있던 분들이 내란 당시에 자기 처신을 명료하게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역사에 교훈을 남기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조금 더 하위직으로 가면 대통령님께서 제기하신 대로 공직에 있어서의 조금 더 공직사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과도한 조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제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마지막에 말씀 주신 감사 이런 부분은 이후에 특검이라든가 내란 관련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감안해서 내부적인 조치가 필요한지 판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